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일곱 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하일랜드 팍 총격 사건 용의자는 경찰 조사를 2번이나 받고도 합법적으로 5정의 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같은 민주당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일리노이 주지사와 바이든 대통령의 분노 표현의 강도 차이는 총기 규제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권총 구입 등을 어렵게 하는 총기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총기 관련 법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근 총기 소주 자유 판결을 한 연방 대법원에 달렸습니다. 대부분 미국인이 감염된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은 현재의 백신이나 감염으로 생긴 면역을 약하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백신 접종 대상자가 새로운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진 말라는 게 전문가 조언입니다. 조지아주 검찰이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를 포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7명에게 선거 결과 전복 시도 관련 수사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의 결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방문해 은퇴연금 지키기에 성공하고 있다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가 랍스터를 위협하자 메인주가 다시마가 답이라면서 다시마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정치 운명이 다시 위태롭습니다. 스캔들과 관련해 총리와 일할 수 없다면서 2명의 장관이 사임했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탑 뉴스는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한 그 총격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리노이주의 이 사건이 그 주를 넘어서 우리 동네까지 우리 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주가 사실 미국에서 6번째로 총기 규제가 강한 주입니다. 그런데도 총이 많죠. 왜냐하면은 뭔가 그 주변 다른 주에서 총기를 들여갈 수 있는 허술한 여러 가지 그 다른 주의 총기법도 있고, 그리고 총기법은 있지만 이번에 7명을 어제 오후에 병원에서 한 사람이 또 숨졌습니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하던 도중에 상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7명을 숨지게 하고 30여 명을 이제 29명이네요. 다치게 한 이 용의자가 몇 년에 걸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도 경찰이 그 집까지 방문을 했는데도 신원조회를 4번이나 해서 통과를 하고 5정의 살상무기를 포함해서 총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먼저 그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아이가 자살을 할 그런 그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가족 모두를 칼로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집에 가서 그 당시에 발견한 것이 칼이 16자루, 단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압수를 했지만 그를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는 법이고요. 해서 5종의 총을 합법적으로 이제 구입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다른 그 자동차 안에서 또 다른 그 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7개의 1급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급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몇 주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살해 혐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혐의가 또 추가될 수가 있죠. 유죄가 인정되면 지금 21살밖에 안 된 이 청년 용의자는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용의자나 커뮤니티나 국가 전체에 엄청난 아주 그 큰 일이 일어난 것인데 70발 정도를 발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도망치기 위해서 총을 버리고 군중 속으로 들어갔고 또 역시 이 지역에 시카고의 이 하일랜드 파크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는데 엄마 집으로 가서 엄마 자동차를 빌렸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서는 뭐 또 다른 총도 발견됐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8시간 뒤에 이 용의자가 체포됐으니까 그렇지 또 다른 지역에서 메디슨이라고 하나요? 메이슨이든가요? 메디슨이든가요? 그쪽 지역에서도 범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하는 발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일랜드 파크라는 커뮤니티도 전과 같지 않죠. 당연히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7명이 숨졌고 7명 가운데 6명은 동네 사람입니다. 1명만 퍼레이드가 있었지만 1명만 외지인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멕시코에서 이제 가족을 보려고 미국에 지난 과거에도 왔었고 지금도 오신 뭐 이런 분을 빼고는 다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 3만 명 있는 곳에서 6명이 숨지고 29명이 총상과 관련된 부상을 입었다면은 그 커뮤니티가 온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지역은 하일랜드 파크라는 곳이 미국이 지금 인구 센서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뭐 백인 인구가 이제 70%가 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히스패닉계, 라틴계 다 합쳐도 뭐 아무튼 그다지 많지 않은데 하일랜드 파크는 백인이 약 85% 히스패닉이나 뭐 라티노계 빼고 그곳은 뭐 히스패닉이나 라티노계가 많지 않은 곳이니까요. 그 정도가 되는 곳이고 가정당 연수입이 13만 7천 달러 2021년도에 발표된 센서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백인 인구보다도 이 지역이 백인 인구가 많고 가정의 수입도 높고 그곳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그 하일랜드 파크에서 시장 선거까지 2019년도에 나갔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하면서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공포에서 탈출하자, 단념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희생자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유아입니다. 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숨져가는 남자 시신 거의 숨져가는 그 남자 아래서 피가 묻은 채 이 그 유아를 누군가가 발견을 했습니다. 해서 엄마 아빠를 찾으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는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 2살짜리 아이에게 언제 누가 네가 미국의 그 생일인 독립기념일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가 됐구나 하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커뮤니티의 스토리고 크게 보면은 미국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정 활동을 할 때나 부통령이었을 때나 또 이번에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강한 총기 규제를 들고 나왔죠. 그렇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 공화당, 민주당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러서 결국은 연방 상원에서 6월 23일 여러 가지 신원조회를 강화한다던가 청소년이 총을 살 때 그 같은 정도 살상무기 금지는 못했지만 또 살상무기를 사는 나이를 높이는 것도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뭐 지난 30년 동안 처음 있는 연방 상원에서의 이 같은 그 법안을 만들어서 본인이 서명한 날이 6월 23일입니다. 그 같은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같은 민주당인 일리노이 주지사는 좀 다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분노한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그 분노한다라고 사건 직후에 얘기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좀 엄숙하다고 할까요? 비장함과 엄숙함 그리고 미국인들은 화나야지 된다.
정치에 참여해야지 된다라고 주지사가 얘기를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그나마 6월 23일 날 부분적인 개혁은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정치인의 기질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이 JB 프리츠커 민주당인 일리노이의 주지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질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총기에 대한 정치적인 접근법이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주지사가 본인이 그런 일이 일어난 곳에 있고 본인도 유권자의 표를 먹고 자라는 주지사이기 때문에 더 이 대통령보다 강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오늘 아침에 폴리티코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통제를 해야지 된다 하는 정도, 주지사는 강하게 분노하면서 정치에 참여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데 결론은 반쪽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반쪽인 공화당이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총기 규제안이 더 대단한 내용의 총기 규제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비극이라면 비극이고요. 불편한 진실이고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더 해라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서명을 할 수 있는 일 이외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뉴저지에서 강한 총기 규제안이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권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상 무기에 대해서 허가증을 받을 때 교육을 강화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특정 총기는 불법으로 하고 주 밖에서 산 총도 반드시 주 안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하는, 이 주지사는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 주지사는 상식적인 그런 법이다 하면서 바로 그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뉴욕이나 뉴저지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 총기 규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그 협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협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뉴욕에 100년이 넘은 그 권총을 살 때라든가 이런 때 어떤 그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되고 허가증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 자유 권리 위배라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6대3으로 그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뉴저지주에서 이 같은 일들이 아무리 총기 규제 강화안을 통과시켜도 연방 대법원에서 또 마지막으로 처리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뉴저지와 뉴욕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도 포함되고요. 비슷한 총기 규제안을 갖고 있는 하와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많이 듣고 계시는 분들 살고 계시는 하와이, 매사추세츠, 그리고 메릴랜드, 이런 주가 비슷비슷하게 총기에 대해서 조금 강한 규제를 갖고 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주에서 살고 있는 인구를 다 합치면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25%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법을 갖고 있는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특히 이제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판결문을 쓰면서 개인의 권리를 왜 주정부에서 그렇게 막아? 라고 해놨기 때문에 다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어떻게 이제 그 연방 대법원에 누군가가 고소를 하면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이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도 그렇고 다른 주지사도 뭔가 이제 그 고스트 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그 번호, 그 시리얼 넘버를 확인할 수 없다던가 아니면 또 무슨 수암밑 같은 데서 샀다던가 이런 형태로 누가 누구에게 계속 전달이 됐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이런 총들을 불법화하는 좀 강한 법안에 게빈 뉴섬 주지사도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지만 주 정부의 노력을 앞서 말씀드린 그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어찌 그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도요. 여기의 여론조사 결과 저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약간씩 다르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총기 규제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데는 한 50% 훨씬 이상 과반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면은요. 나는 이런 이유로 총기를 가져야지 된다. 총기 규제를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이 모든 그 여론이 확실하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총기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지 된다는 여론이 68%입니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50% 조금 넘는다가 맞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뭐 50% 조금 넘는데 뭐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총기 규제에 앞장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상무기,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전쟁터에서나 써야지 되는 적을 더 많이 빠른 시간에 숨지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총이 왜 길거리에 나돌아다녀야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기협회의 여러 가지 막강한 그런 로비력이라든가 또 정치인들이 그 지역구 주민들에게 어떤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아니라 여러분의 동네에서는 뭐 사냥이 뭐 자유이고 사냥이 생존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유권자들은 싫어하죠. 그리고 내가 총과 함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가 선물로 받은 총도 있고 나는 안전하게 범죄에 쓰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총기 규제안에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이에서 대통령은 심지어 이제 민주당 다른 유권자들로부터도 뭐 하는 거야? 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게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비극 아닌 비극이죠.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 다시 이제 코비드-19 조심하셔야지 되는 시기라는 거 절감하시죠? 그에 관한 그 백신 관련 뉴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번에 그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뭐 북쪽으로 한 25마일 떨어졌다고 하는 하일랜드 파크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다음으로 미국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새로운 그 오미크론 변이가 BA 지난번에 1, 2까지 한참 가다가 3 뭐 이런 것 좀 멀어졌었고 다시 그 최근에 BA4 그리고 제일 지금 그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BA5랍니다. 그런데 이 BA4와 BA5가 현재 그 미국에서 코비드-19 확진자 늘어나고 있잖아요. 감염 사례의 53.6%가 됐는데 그런데 BA5가 53.6%고요. 그 전에 BA6는 16.5% 합치면 70%네요. 70%가 BA4와 BA5인데 BA4하고 BA5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난번에 한 번이 아니라 요즘 뭐 몇 번이나 코비드-19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걸려서 생긴 면역력 아니면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받아서 생긴 면역력도 그냥 천하무적처럼 무찔러 버린답니다. 그게 그 특징인 거죠. 원래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이제 그 독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신도 다 뚫는다면서 해도 백신이 훨씬 그 효력이 있는 거죠. 백신 안 맞고 이런 그 병에 걸리신 분들 무척 고생들 하신다는 얘기. 요즘은 목이 무척 아프다고 하죠. 목이 아파서 말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이 낫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근육통이 오는 게 보통의 그 경로랍니다. 목은 너무 심해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지 되는데 식품의약국이 지난주에 그 좀 경고가 아니라 권고를 했는데 백신 제조 회사들이 이제 지금 업데이트되는 백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백신에 특히 이제 그 BA4와 BA5를 잡을 이럴 것에 최선을 다하라. 뭐 식품의약국이 하지 않아도 백신 제조 회사에서 오죽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그러면 별로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새로운 백신 나올 때까지나 기다렸다가 맞을 거야. 이것 하지 마시랍니다.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새로운 백신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10월 달, 9월 달 이런 때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하면 요즘 한국 갔다가 또 코비드 19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려면 미리 백신을 맞으셔야지 되잖아요. 이 부스터샷도 안 맞으신 분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꼭 맞으시기를 얘기를 하고요. 업데이트된 그 백신 접종 받으시려면 4개월 이상 남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2번의 백신 접종 받고 존슨앤존슨 빼고 이 모더나라든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의 경우 세 번째 그 부스터샷 맞으신 분들이요. 그게 뭐 절반 조금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특히 이런 새로운 그 변이에 많이 그 아프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식품의약국이나 질병통제국에서는 부스터샷 한 번 맞았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번째 이 백신 접종 맞으실 것도 특히 50세 이상 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미 전국적으로 입원율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입원율 늘어나고 나면 그 뒤에 몇 주일 있다가 사망률도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다시 코비드 19이 백신 맞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그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그 미국의 중요한 뉴스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이제 정치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존 이스트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그 밖에 다른 변호사 합쳐서 7명을 조지아주 검찰이 풀튼 검찰이 기소가 아니라 그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더 많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한 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는 거짓을 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지아주에 했다는 겁니다. 조지아주뿐만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조지아주에도 와서 뭐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하면서 편집된 가짜로 자신의 주장을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비디오를 이 정치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다녔고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요즘은 좀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그 대통령 옆에서 무척 강하게 활동을 하다가 그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진다던가 사라져가면 또 조용히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본인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본인보다 높은 단계에서 나타났다면 또다시 등장을 하죠. 린지 그레이엄 이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대에서 사라진 뒤에 가장 조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때는 처음에는 경멸한다고 하다가 딱 분위기 보고 될 것 같아? 하면서 그 뒤부터 거의 끝까지 같이 갔었던 사람이죠. 린지 그레이엄도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재자 투표용지 그 카운트하는 것을 거부해라. 조지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겨서 16명의 선거인단 표를 가져갔는데 그 표 차이가 12,284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무슨 뭐 이 애틀란타 투표용지가 뭐 이거 잘못됐어 막 이런 것을 가짜로 막 조작을 해서 보여주고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 그리고 존 이스트먼
변호사도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대체 선거인단을 뽑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다. 이미 선거인단이 다 뽑아져서 그 선거인단이 바이든 확정하고 인증을 했는데도 다시 선거인단을 뽑아야지 된다는 것. 그게 의무다 하면서 설득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대배심이 5월 달에 만들어져서 사실은 특별대배심의 활동은 내년 5월이라고 하던가요? 내년 5월까지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 7명의 얼굴들이 텔레비전에도 또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루디 줄리아니, 린지 그레이엄, 무슨 존 이스트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닌 겁니다. 최종적인 그 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선거 사기, 권유, 여러 가지 허위 진술, 음모, 아니면 협박, 공갈, 여러 가지 폭력 사주 이런 것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될 수 있는가. 최종적인 것은 항상 그쪽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이고요. 이 풀튼 카운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바로 검사였었던 BJ 박병진 전 검사가 사임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총기 문제도 그렇고 무슨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디였었죠? 노조에 가서 연설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것 치고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은 게 없습니다. 박수 소리도 컸고 바이든 대통령도 우렁차게 연설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가서 다시 노조 앞에서 오늘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의 은퇴연금 얼만큼 보호를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미국의 총기 사건이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점에 내가 잘하는 게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그 각각의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의 미래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할 것이고요. 해서 연금 시스템에 한 10만 명 정도의 오하이오 주민들이 혜택을 새로 참여를 해서 보고 있다 이런 거. 오하이오 주가 무척 중요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진주입니다. 오하이오 주가 굉장히 보수적인 주이죠. 그리고 캐톨릭이 강한 주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기도 하고 지난번 선거에서 8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또 이쪽에 각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간 선거에서 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어요. 오픈 시트이 지금 민주당, 공화당 열심히 싸워야지 되는 격전지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턱걸이에서 어떤 공화당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코비드 19이라든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도전 같은 것을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 투자자들은 이 내용은 제일 먼저 사실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침체가 오기는 오고 그러나 그 침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너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것도 연계됐을 때 2007년도, 2008년도 경기 침체 또 여러 가지 부식 회계 이런 것으로 인한 주식 시장이 푹 가라앉고 했었을 때와는 달리 그 이후에는 주택 융자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도 까다롭게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조금 세이브했던 것을 세이브라는 것이 정부에서 준 경기부양책 그 돈으로 세이브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꺼내 쓰는 시점이지만 그 당시처럼 어렵지는 않고 은행이라든가 기업도 다 준비를 좀 해놨기 때문에 막 헤엄치기는 치는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싱크대일 것 같은 그런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다 하고 이코노미스트가 제일 먼저 한 달도 더 된 것 같아요. 보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지금 대체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 좀 약한 경기 침체가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잠시 뒤에 오늘 제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에서 읽었는데 너무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복잡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잘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특히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는 것은 빼고
아, 우리가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네. 메인주의 얘긴데요. 가라앉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하는 것을 보려면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것을 미리 다른 사람보다 알아야지 되고 인정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는 활로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 활로가 다시마라고 하거든요. 뭐 미역도 좀 섞여 있겠죠. 다시마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해조류 잘 안 먹잖아요. 랍스터에 의존을 했었던 메인주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다시마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에서요. 칙빌라 그 레스토랑 있죠? 그 레스토랑이 잘 되고 있다. 뭐 8년째 최고의 레스토랑이다. 뭐 이런 것을 쓰면서 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내용을 사설로 썼느냐면은 그런데 뭔가가 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짧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를 전 잘 모르겠어요. 기사가 아니라 왜 이게 사설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칙빌라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는 뭐 8년째 최고의 레스토랑에 선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수적인 그런 그 신문이잖아요. 해서 뭐 예를 들어 다른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그냥 막대하는데 칙빌라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뭐 친절하다 하는 것도 있고 맛도 있고 뒤에 사람들 댓글 쭉 단 걸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나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칙빌라의 무슨 뭐 공동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뭐 동성 결혼에는 반대하고 하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또 우리가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좋아합니다. 뭐냐고요? 인앤아웃 버거. 인앤아웃 버거도 이 코비드 19 때 뭐 격리하고 문 닫고 하는 것을 무척 안 지켰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런 것과 비슷한 그 성향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주 하면 우리 정부 랍스터를 생각을 하잖아요. 한 6년 전부터 메인주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너무 기온이 높아져서 그렇게 될 경우 랍스터가 자꾸 북쪽으로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지 되겠어 하고 해서 여기에는 그 메인주의 여러 가지 그 관련자들, 수산업의 관련자들도 있고 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랍스터업인데 지금도 랍스터업을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힘들 수도 있어. 뭐 영 그렇다고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랍스터 잡으러 가기 전에 미리 이제 그 다시마 키우기 뭐 이렇게 보니까 다시마를 어디에 묶어서 쫙 놓으면은 자라는 거예요. 뭐 20피트까지 자란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다시마로만 파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다시마 잘 안 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뭐 얇게 채쳐서 병에다가 만들어서 미 전국의 무슨 뭐 식품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데다가 납품하고 하는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펩키라는 분은 랍스터맨이다. 이 랍스터맨이 선원들과 함께 수천 파운드의 또 이 다시마도 켈프도 무슨 스윗자가 붙는 켈프도 있고 미역은 씨위드, 다시마는 켈프잖아요. 그런 수천 파운드나 되는 걸 수확을 해서 밧줄로 배 위로 끌어올려서 그 무성한 잎은 자르고 감자자루에 척척 담아 놓고 그래서 그 너무 무거우니까 배의 뒤쪽이 축 처져 있다 하는 것. 또 다른 미스터 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다시마 업을 하는데 뉴욕에서 온 아들도 도와서 9,000파운드에 달하는 이 해초로 가득한 흰색 자루 옆에 있고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사랑합니다. 랍스터가 자꾸만 북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다시마가 메인주에 오면은 다 좋게 합니다. 바다도 좋게 하고 그 해안의 생태계도 더 좋게 만들고 우리의 경제도 좋게 하고 소비자들은 또 다시마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곡물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아무런 다른 것들이 들어가도 다시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를 좋게 만든다. 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대대손손이 랍스터 인더스트리잖아요. 그런 것을 했다가
해산물로 해조류로 이 다시마로 바꾸려면은 산업 그 식품 시스템도 고쳐야지 되고요. 여러 그 솔루션 같은 기간 산업을 고쳐야지 되잖아요. 각 부처 간의 협력도 있어야지 되고 메인주의 이 업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사람들에게 아유 뭐 새로움으로 가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야지 된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지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메인주가 남북으로는 그 해안이 228마일이니까 그다지 긴 건 아니에요. LA에서 로스앤젤 오렌지 카운티 가는데 한 25마일 플루턴까지 하면은 그 10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포함하면은 캘리포니아보다도 해안선이 길답니다. 3,478마일이 된답니다. 그리고 메인주의 가구 소득의 80%는 어업으로 그동안 랍스터였겠죠. 자랑스러운 우리의 랍스터. 메인주 하면 랍스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는 또 아주 여러 종류의 갈치를 하기도 했었대요. 조개류도 했었는데 뭐 점점 하다가 지금은 랍스터인데 랍스터가 갈치가 해안가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됐고 랍스터도 이제는 서서히 사라져 간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업계의 산업의 왕이죠. 메인주에서 랍스터가 1년에 뭐 10억 달러 이상의 기반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특히 이제 수온이 높아지는 게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대기의 기온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다잖아요. 그 온실가스가 딱 되면은 공기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공기는 열의 대부분이 이제 바다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랍스터가 자꾸만 더 추운 북쪽으로 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랍스터 산업이 끝날 것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치 산업은 끝났던 과거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랍스터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안정한 시대에 조금 불편하고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하지만 새로운 다시마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해조류로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전체의 불안한 랍스터의 메인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현명한 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염분이 많은 것이 잘 되니까 한국에서도 남도에 막 미역 이런 것이 되니까는요. 그래서 최대 16피트네요. 제가 20피트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16피트까지 지금 이쪽 메인주에서는 그 켈프가 다시마가 자랄 수 있는데 영양소가 워낙에 풍부하고 그리고 켈프 화장품도 여성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쓰세요.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가고요. 치약에도 들어가고요. 모든 식물과 마찬가지로 다시마는 탄소를 흡수하면서 산소를 방출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뭐 비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화학적인 비료가 필요한 그런 산업이 아니니까 좋은 거죠. 사람에게도 좋고 뭐 이런 그 해양에도 좋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다시마하고 홍합이든가요? 홍합이었던 것 같은데요. 홍합 맞네요. 다시마와 홍합을 가까이 두면은요. 그것도 또 좋대요.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합의 그 내부의 어떤 작용으로 다시마가 물리칠 수 없는 병균 같은 것을 싹 또 치워준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마는 홍합에 또 역시 그 좋은 점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후광 효과라고 하나요? 물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산성도를 조금 줄인다. 물의 산성도도 줄이고 하니까 이제 서로 좋다는 겁니다. 기생충을 다시마 옆에 있는 기생충 같은 것을 또 홍합은 뭐 다 없애주고 하기 때문에 메인주에서 기후변화를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해양의 산성화도 금방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어부들로서는 이 같은 어부의 눈과 느낌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아니까 이 홍합과 다시마를 가까이 두면서 아직까지는 랍스터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런 형태 그리고 별로 관리도 굉장히 쉽다고 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자라도록 하고 봄에 뭐 잘라내고
자라도록 식물이 자라도록 봄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수십만 파운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초로 무엇을 하는가 이게 의문인데 나중에 이러다가 뭐 어디로 수출을 다른 나라로까지 수출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일리노이주의 그 용의자는 메디슨이군요. 메디슨에서 2차 총격을 저지르려고 계획을 했었다. 뭐 총알도 뭐 60발이나 있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자문이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팻 치폴로니가 결국은 의사당 의회 증언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총리직을 지키느냐 아니면 총리직에서 쫓겨나느냐가 세계적인 관심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서구 사회에서 이제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국가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데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역할이 막대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이 총리직 자체가 지난달에 그 불신임 투표를 해서 어떻게 가까스로 그 자리를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 동안은 뭔가를 감출 수는 있는데 코비드 19 때 본인이 무슨 뭐 파티를 하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다든가 아니면 보수당의 다른 정치인이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그 남자 2명을 희롱했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자기 편이다 하고 넘어갔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늘은 내무장관과 또한 내무장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무장관 굉장히 중요한 두 장관이 서로 너무 이 그 가치관이라든가 뭐 정책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청렴성도 잃어버렸고 정책도 다르고 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지난번에 자신의 당도 보수당도 41%가 불신임 표에 그 찬성 불신임한다로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불신임 투표를 해서 거기서 살아나면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사임하고 말죠. 테레사 메이가 최근에 그랬었고 그리고 마가렛 대처도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났지만 뭐 불과 뭐 한 일주일쯤 있다가 결국은 물러나고 말았거든요. 그건 뭐 1990년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미 정치적인 데미지를 받으면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돈바스 지역의 반 정도는 북쪽은 지금 러시아가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선언했고 나머지 반 쪽에서도 지금 반쪽을 관할하고 있는 주지사가 35만 명에게 대피해라 아니면 지금 러시아군에게 결국은 그곳은 함락되는 곳으로 보니까는요. 그런 얘기를 나온 상태에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처럼 더 어떤 때는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인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카를로스 산타나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기타리스트 딴딴딴딴딴딴딴 삼바파리 어제 그 연주하다가 탈진해서 쓰러졌었다고 하거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